안녕하세요. 송파울 치과의 오영학입니다. 이번에는 하악 전치부의 임플란트 수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악 전치부는요. 하악 전치부는 보컬링괄 또 메조디스탈 디멘전이 짧은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심미적인 영역이 좀 약하긴 하지만 또 바로 수복을 해줘야 되는 심미적인 영역인 것이 또 단점입니다.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죠. 아래 환자 같은 경우는 항상 피곤하면 피가 나고 냄새가 나는 것을 주소로 내원했는데요.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엑셀 찍어 보니까 바디는 네로 바디에 임플란트를 식립했는데 넥 부분이 상당히 큰 임플란트였어요. ITI의 네로 임플란트죠. 그러다 보니까 하악 전치부에서는 그 치경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서 인접치아가 거의 뽑기 직전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하악 전치부인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는 하악 전치부의 임플란트 식립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협설 폭경이 좀 작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드스도, 그 다음에 메조디스탈 디멘전도 짧고요. 그 다음에 또 크라우딩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또 심지어는 또 어느 경우에는 이제 치유질환이 많이 인volve돼 있어 치유질환이 많이 으로 인해서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는 경우, 뼈가 많이 내려가 있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에 나와 있는 3.5mm, 4mm 임플란트 식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디멘전을 보더라도요, 센트럴 레터럴, 중절치와 측절치의 그 메조디스탈 디멘전을 보면 5 내지 5.5mm 정도 되고요. 서비칼은 3.5 내지 3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서비칼 3.5mm, 3mm가 되려면 그 밑에 하방에는 3mm 정도 이상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은 그 위에 부분에서 보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그런 상황에서 임플란트를 4개, 적절한 임플란트의 사이즈는 좀 작은 임플란트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나마 하나 좀 다행스러운 것은 하악 전치부는 골질이 좀 더 단단한 것이 장점입니다. 골질이 단단하다는 얘기는 그 심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발치를 하고 바로 수복물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디에이트 임플란트 인스톨레이션 앤드 로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것이 그나마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mm를 식립하게 되면은 메조디스탈로 많이 침범하고 보컬링괄로도 상당히 많이 그 디스턴스를 야기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3.5mm를 식립하면 좋기는 한데 어부트먼트를 연결하는 스크루가 또 역시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부트먼트와 픽스처의 연결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3.5mm 내지는 3.25mm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하악 전치부는요, 임플란트를 잘만 식립하면 스트레이트한 형태에서 보철물까지 다 완성하는데도 커다란 심미적인 형태적인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골질이 단단한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자인 컨셉을 원바디면 충분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원바디면은 좀 더 내로우한 다이아미터의 임플란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메카니컬 스트렝스 그것이 충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바로 보철물도 하고 프로비저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철 과정이 상당히 편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디트한 임시 보철물을 만들기도 좋아야 되고 본뜨기도 좋아야 되고 심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상악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하악도 역시 이가 빠진 상태로 있을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스템에서 만든 MS 임플란트는 그러한 부분을 많이 충족시켜주는 임플란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디 부분은 2.5 내지 3.5mm의 직경의 스레드고요. 넥 부분을 한 2.5mm 했는데 다른 임플란트는 넥 부분을 형성하는데 너무 넥이 얇아가지고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스템은 그런 부러지는 일이 거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부 구조는 한 3mm 정도를 테이프 형태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원하는 위치에서 마진을 형성할 수 있도록 나이프 엣지로 마진을 형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되었습니다. 저는 MS 임플란트를 선택하면서 하악 전치부 임플란트 식립이 과거에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영역의 그 시술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또
쉽게 시술할 수 있는 그리고 결과도 좋은 그러한 치료가 되었습니다. 다른 타 회사의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월등하고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타 회사 제품을 비방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경은 2.5, 3.0, 3.5mm 정도가 나왔고요. 8.5, 길이는 8.5, 10, 11.5, 13 mm 정도의 그 임플란트가 제공되고 있고요. 거기에 레바날 로고도 있죠. 그 다음에 임프레션 코핑도 있어요. 그 다음에 템포러리 캡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뜨기도 좋고, 그 다음에 기공하기도 좋고, 또 템포러리 캡을 이용해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발치를 하고 바로 임플란트 식립하고 필요한 경우에 GBR을 하고 그 다음에 템포럴 캡을 이용해서 프로비저널을 마스킹만 해주는 거죠. 템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소프트 티슈가 힐링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을 작업을 들어가는데 환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진 부분을 한 3mm 정도에서 자유자재로 우아래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좀 더 깊게 심고 좀 더 깊게 심어서 마진을 상부에 형성할 수도 있는 그런 편의성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레바날 로고라든지 임프레션 캡, 템포러리 캡 이런 것들이 제공됐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임플란트 식립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템포러를 만들고 그 본을 뜨고 그 다음에 기공수를 보내고 그래서 작업을 하기가 상당히 좋은 경우죠. 한 케이스를 보겠는데요. 이 환자는 치질환으로 32번 치아의 치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던 환자입니다.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 33번 쪽의 본 레벨이 상당히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치아도 본 레벨이 상당히 낮은데요. 하악 전치부는 본 레벨이 이렇게 낮아도 충분히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2번 치아만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됐는데요. 바로 오랫동안 치질환이 심하게 있었기 때문에 상부에는 뼈가 없지만 하방에는 단단한 뼈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악 전치부는 단단한 뼈라는 것이 우리가 통계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mm짜리, 직경은 2.5mm짜리 MS 임플란트 식립하고 주위에 GBR을 했습니다. 그리고 멤브레인을 덮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을 하고 바로 템포러리 캡을 이용해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형성한 다음에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을 형성했습니다. 지금도 2009년 7월에 완성된 모습이고요. 2012년 5월, 2013년 1월달 사진을 보면 상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MS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보코링괄, 메지오디스탈 디멘전을 작게 형성했기 때문에 주위에 인접치아를 침범하지 않고 아주 심미적이고 또 주위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보철을 형성할 수 있어서 저는 상당히 애용하고 있는 임플란트 시스템입니다. 다른 환자가 왔는데요. 이 환자의 그 자식들, 그 분들은 자기 아버님이 그동안 식사를 아주 좋아하셨는데, 씹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 치아가 많이 망가진 다음부터 식사를 못 하시고 계시다고 하루라도 빨리 먹게 해달라는 것이 그 자제분들의, 가족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미디트 로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악 전치부입니다. 그래서 상악의 임플란트 5개, 하악의 그 구치부에 하나씩, 그 다음에 전치부에 3개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바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해주고 수술 끝난 후에 바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드렸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MS 같이 직경이 작고 그 다음에 충분한 스트렝스를 하고 그 다음에 보철도 원래 하악 전치부의 디멘전에 맞는 보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주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바로 프로비저널 할 수 있는 그 주위에 템포러리 캡 같은 것들이 잘 제공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구강내 사진인데요. 치석이 많이 쩔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치질환이 심하게 이완돼서 그 본로스도 많이 있었는데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다음에 GBR을 하고 3개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스리니 브릿지를 하고 하나는 싱글로 심었는데요. 상악이 자연치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3개 정도 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환자는요, 모든 치아가 다 치질환이 심하게 이완된 환자였습니다.
상하계 캐나인만 살려서 오버덴처를 했고요. 하악에는 대부분의 치아를 살렸는데 하악 전치부만큼은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뽑고 그동안 프로비전을 했던 임플란트를 뽑고 프로비전을 덴처를 했었는데 임플란트를 심자마자 임플란트를 2개 심고 바로 프로비저널 덴처를 수정을 해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4유닛 브릿지를 형성해 줬고요. 힐링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을 했는데 2개 임플란트를 심어도 충분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대합치가 덴처이기 때문에 오버덴처이긴 하지만 덴처이기 때문에 충분히 견딜 수가 있어서 2개 임플란트를 심고 4개의 하악 전치부를 수복해 줬습니다.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스테이지 조절도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안정된 상태로 안정된 잇몸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합치가 오버덴처이긴 하지만 덴처이기 때문에 이 2개로도 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구강내 사진인데 하악은 픽스트로 마무리를 했고요. 상악은 캐나인을 지대치료하는 오버덴처로 끝냈습니다. 다른 환자는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악에 템포럴 덴처, 임시 덴처를 끼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악 전치부가 2개의 치아가 이제 상실된 거죠. 2개의 치아가 상실됐는데 이런 경우에 과거에 치아를 임플란트 시스템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가운데에 픽스처가 나오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플란트는 MS는 꼭 필요한 중절치 부분에 심어서 한쪽 캔틸레버를 형성해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임플란트는 잘 유지되고 있는데 인접해 있는 치아는 오히려 계속 정출이 되다 보니까 펄파이티스를 야기해서 이제 엔도를 해서 지금 다시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자연치아가 망가질지언정 임플란트는 안정되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셨듯이 MS 임플란트를 이용하면 하악 전치부의 임플란트 식립이 상당히 쉽고 그 다음에 좋은 결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악 전치부에 적합한 형태로 디자인되었고 또 거기에 맞게 쉽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주변 재료들이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도 하악 전치부 하면 그냥 무조건 MS 임플란트를 퍼스트 오브 초이스로 선택하시면 큰 부담 없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